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녀 문제예요. 사실 부부간의 그런 싸움 때문에 자녀가 또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자녀 때문에 또 걱정하는 힘을 많고, 어떻게 보면 자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너무 많죠. 네. 이혼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자녀는 누가 키우게 되죠? 일단은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외국에서는 자녀를 서로 안 키운다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부들이 그냥 서로 각자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은 상대방에게 또 미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상담한 바로는 상당수 부모님, 거의 재판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서로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로 키운다고 했을 때, 자, 그럼 과연 법은 누구한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줄까? 일단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친권은 법적인 권리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법률상의 대리권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죠. 재산관리권, 거서지정권, 학교에서의 전학이라든지 해외 이민, 여권 만들 때 부모님 도장 받아오세요 할 때 그 부모님 도장 받아오세요, 그게 이제 친권자의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병원에 수술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온다든지, 그렇게 부모가 법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권은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겠죠. 만약에 자녀가 무슨 사고가 나면 또 친권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 그런 의무 개념도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양육권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는 양육권이라고 해요. 엄마가 키우면 엄마한테 양육권이 있고, 아빠가 키우면 아빠한테 양육권이 있다. 실제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권과 양육권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결국 아이를 누가 키울 거냐? 그게 문제인데, 여러 가지 법원에서는 기준이 있어요. 자녀의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양육 환경, 그 다음에 자녀와의 애착 관계,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데, 사실 법원이 그 서면만 갖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말만 듣고 정말로 누가 아이를 사랑하는지, 아이 복리에 누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 경험한 바로에 의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딱 두 가지 기준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자녀의 의사입니다. 자녀가 저는 정말로 엄마랑 살고 싶습니다. 엄마가 너무 저를 사랑하고 엄마랑 사는 게 저한테 좋습니다. 그렇게 의사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에요, 저는 아빠가 너무 좋습니다. 엄마는 맨날 밖에 나가기만 하고 저희한테 무관심합니다. 아빠랑 살고 싶어요, 판사님. 이렇게 이제 강력히 얘기하는 경우 무시할 수 없겠죠, 판사는. 어쨌든 아이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데, 자, 문제는 뭐냐? 아이가 지금 3살이에요. 5살이에요. 5살짜리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의 의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진이 아니면 아이는 또 3살, 5살은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이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초등학교는 이제 들어가야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아이 의사가 이제 절대적. 그럴 땐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지금 재판 현재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재판 과정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2년, 3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동안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느냐, 또 재판 전에, 이혼 재판 전에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별거 당시에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버지의 아빠의 폭력을 피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쉼터에 가 있었다. 자, 그리고 별거를 1년 한 다음에 2년째 이제 재판을 한다. 그럼 재판에서 이제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6개월 걸리면, 예를 들어서 2년 6개월 만에 이제 아이를 보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안 보여주면.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엄마가 아이를 잘 데리고 있었다. 그럼 법원에서는 누구한테 양육권자를 결정할까요? 엄마요. 엄마죠. 엄마가 2년 동안, 3년 동안 아이를 잘 데리고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아이도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키우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빠가 엄마는 나쁜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양육 환경이 안 좋습니다, 백날 주장해봐야 엄마가 그동안 잘 키우고 있는 거 아빠한테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너무 놀기를 좋아하는 엄마예요. 아이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혼하고 싶어서 그냥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와서 그냥 뭐 1년 동안 뭐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1년 후에 이제 애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좀 보여달라. 아빠가 안 보여주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애를 키우겠다고 주장하면 자, 이땐 누가 키우게 될까요? 아빠가 키우겠죠. 엄마가 애를 집에 두고 나갔잖아요. 또 아빠는 뭐라고 공격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애를 버리고 갔다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로 애를 꼭 키우고 싶다면 반드시 아이랑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집을 부득이하게 나와야 된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오는 순간 그 아이는 못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거는 큰 무리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꼭 키우고 싶으면 반드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꼭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뭐 아이랑 나가서 갈 데가 없다. 그럼 그 집에 버티고 계셔야 돼요. 힘들어도 이혼 재판 끝날 때까지 버티고 집에서 아이랑 같이 있어야만 아이를 키울 확률이 높아지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이혼 소송 중에 자녀가 법정에 부모랑 같이 참석을 해야 되나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 많죠. 부부가 뭐 이혼 법정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이까지 법정에 서서 뭐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그거를 진술해야 되는지 걱정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법정에 나가서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 법원이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법원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를 법원에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법정에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조용한 조사관실, 법원에 조사관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법원에 그런 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공간에서 아이의 의사를 이제 살짝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진술서 있죠. 아이가 뭐 중학생이다, 뭐 초등학교 고학년도 마찬가지,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가 진술 내는 거예요. 본인은 엄마랑 살고 싶습니다. 뭐 아빠가 너무나 엄마에 대한 폭력이 심해서 아빠랑 살기 싫다 그렇게 진술을 써내면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니까 그 뭐 출석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친권 양육권도 중요하지만 사실 양육비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상대방이 법원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경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또 물가가 얼마나 중요하죠. 비쌉니까? 뭐 식비, 주거비, 뭐 아이 교육비,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국제학교도 보내고 뭐 유학도 보내고 뭐 진짜 아이 뭐 그 한 달 생활비만 뭐 수백만 원 드는 경우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키우고 그랬다. 근데 엄마가 특별히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예요. 아빠는 뭐 잘 나가는 뭐 전문직 뭐 사업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빠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줘야겠죠?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뭐 소위 말하는 나쁜 아빠라고 하는데 뭐 얼마 전에 뭐 서울역 앞에서 뭐 양육비 안 줍니다 해서 막 이렇게 뭐 아빠 사진 나쁜 아빠 사진도 걸려놓고 그런 거 시위도 하고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양육비를 안 주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법에 다 장치가 있습니다. 일단 양육비는 얼마 산정되느냐? 아이의 나이와 상대방 수입에 따라서 이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거기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볼까요? 여기도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 아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앞에 보시면 나와 있죠? 네. 근데 상대방 수입이 없어도 양육비 나옵니다. 상대방 수입이 0에서 199만 원 구간에서는 아이가 2살까지는 50만 원, 15세에서 18세까지는 60만 원이 나오고, 좀 고소득자 있잖아요. 900만 원, 한 달에 900만 원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175만 원에서 아이 나이에 따라 266만 원까지. 그래서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아이 한 명당이에요. 두 명이면 이제 곱하기 2가 되겠죠. 500만 원 구간이면은 11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매월 만 19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양육비를 안 줬다 그럼 과거 양육비도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장래 양육비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협의원 할 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준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그것도 법적으로 청구해야겠죠. 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라고 해서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에 바로 청구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바로 양육비를 이제 매달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양육비를 안 준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잘 나가는 전문직인데
서울에서 뭐 아주 잘 나가는 직장 다녀서 이제 뭐 한 달에 뭐 수백만 원, 뭐 천만 원 넘는 그 수입이 있었는데요. 양육비 주기 싫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양육비 안 주려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대방을 이제 잡아요.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잡아서 구금을 시킬 수도 있어요. 감치명령이라고 하는데 뭐 20일 정도까지 상대방의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안 주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구금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판결이나 양육비를 50만 원 받기로 했어요. 매달 5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이제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고 뭐 학원도 다니고 이 양육비가 뭐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양육비가 한 달에 뭐 300만 원 이상 필요하다. 근데 상대방 수입도 늘었어요. 상대방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뭐 로또에 당첨됐다든지 뭐 아니면 뭐 건물을 샀다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뭐 1000만 원이 넘었다. 자, 그럴 경우도 50만 원 받아 부당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증액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뭐 회사를 실직하거나 수입이 줄면 양육비 감액 청구도 가능하고 이렇게 양육비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 청구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아이를 엄마가 키우겠다 그러면 아빠도 이제 아이를 보고 싶겠죠. 가끔 엄마 같은 경우에 반드시 또 반대로 아빠가 키우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특히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상대방 아이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아예 단절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도요. 이혼할 경우에도 친엄마 친아빠는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친밀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 사이가 나쁘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가끔 이제 아이한테 막 쇠뇌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 엄마 아주 나쁜 엄마야. 너 버리고 간 엄마야. 아니면 너희 아빠는 아주 나쁜 아빠야. 맨날 엄마만 때리고 아주 나쁜 아빠. 이렇게 이제 막 아이 앞에서 자신의 전 배우자를 험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아이의 정서에는 안 좋습니다. 비록 나쁜 남편, 나쁜 아내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보여주셔야 됩니다. 면접 교섭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권리예요. 상대방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 2번, 보통은 2, 4주,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날 아침에 봤다가 일요일날 저녁 때 이제 대신 이제 면접 교섭 방법은 아이를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집 앞에 데리고 갔다가 하루 정도 1박 2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잘 갖다 주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자녀에 대해서는 정말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혼할 경우에는 더더욱이 자녀에게 신경을 써야겠죠. 우리 자녀가 상처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말로 세심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 친권과 양육권은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그 감정 이것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하지 마시고 아이만 생각하세요. 이 아이를 누가 키우는 게 행복할까? 비록 내가 저 아내가 남편이 밉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내 아내가 내 전 부인이 아이에 대해서는 더 좋은 엄마다. 그럴 경우에 친권 양육권 양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로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자신 있다. 근데 상대방이 오기로 주장한다. 그러면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면접 교섭도 해주고 또 중요한 것은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